결이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로니로 테크닉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턱 디테일이 안 돼 있으면 이제 도저히 마스터가 안 되겠죠. 핵심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이시죠? 그 탱그로 보셨어요? 이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바이리스트 박정은입니다. 잘 지내셨죠? 설 연휴 다들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해에는 신기하게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작년 올해는 엄청 시간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무척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레슨 내용은요, 오늘 레슨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한테 배우는 제자분 중에 엄청 학구열이 높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성인 제자분이신데 원래 레벨보다도 또 좀 높은 에튜드를 먼저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려운 에튜드를 하시는 중에 자꾸 옆줄 건드리는 소리가 이제 뭐 삑사리 같기도 하고 잡음이 계속 섞이는 소리가 이제 계속 거슬리셔가지고 네이버에 막 찾아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잡음 없앨 수 있나? 뭐 옆줄 건드리는 거 어떻게 하나? 카페인지 블로그 이제 눌러서 막 들어갔는데 설명이 있고 어떤 링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영상. 그래가지고 그걸 딱 눌렀더니 제가 딱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삑사리 편이지 않았을까. 아직은 제가 그거를 전달받지 못해가지고 얘기만 들어서 어떤 편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삑사리 편이었어요. 제가 흉내내는 삑사리가 리얼하지 않다면 자기가 직접 녹음해줘야겠다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자금 나는 구간 자기가 막 녹음해주겠다며 그런 성인 제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잘못된 걸 찾으셨던 거더라고요. 옆줄 건드리거나 삑사리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 타이밍 문제인 구간을 고민을 하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에피소드 말씀드릴 겸 이거를 다른 결이기 때문에 레슨하는 동영상을 찍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오늘은 왼손 오른손 굴리기 타이밍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좀 예시로 가져왔던, 그러니까 요번 그 성인 제자분 레슨에서 쓰였던 곡은 이 카이저 1권. 카이저 1권에 사용되는 10번 악보입니다. 우리 제자분이 잘못 생각하시고 찾아봤던 잡음 문제가 아니고 약간 타이밍 문제, 그 활을 굴릴 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활을 굴리기 할 때 내가 손가락을 이미 붙잡고 있거나 또는 타이밍에 맞춰서 붙잡아야 하고 그 내가 소리가 나야 되는 그 템포만큼 정확하게 같은 타이밍으로 음을 굴리기가 돼버리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잡음 싸움이 아니고 타이밍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이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도 드렸고 그걸 오늘 찍어봐야겠다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카이저 1권의 10번 번호에 보시면은 이런 느낌 나옵니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조금만 잘못 잡거나 중간에 잘못 떼거나 빨리 떼거나 그 골든룰을 안 지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잡음이 나긴 나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왼손과 오른손의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계단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활 컨트롤 테크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왼손 오른손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탁탁탁탁 계단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계속 똑같은 음길이를 사용하면서 이동할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10번을 연습하실 때 굉장히 화음처럼 같이 잡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너무 우리가 많이 쓰는 화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굴림 시스템이 정말 많이 쓰이는데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쩔뚝거림, 타이밍을 잘 못 맞췄을 때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는, 중간중간에 이제 끊겨버리거나 음 길이가 균일하지 않은 그런 폐해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계단식, 이 부드러운 충분히 근육을 사용하면서 균일하게 이동하고 평소에 이 타이밍에 쭉 속도를 유지해주는 이 근육 연습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계단식으로 그 각도 변화에 맞춰서 이게 경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폐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폐뿐만 아니라 또 손가락 골든룰을 안 지켰을 때, 이거는 잡음 내용하고 비슷한 거긴 한데요. 중간에 잘못 들어갔거나 아니면 늦게 잡았거나 이렇게 빨리 떼버렸던가 이런 것들, 손가락을 너무 빨리 떼거나 너무 늦게 붙였거나 또는 늦게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미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활을 바꿔버렸거나 이런 것들, 골든룰에 따른 것도 섞여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여기에다가 통합시켜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이 다 해결됐을 때 이 굴림 시스템이 다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다른 줄에서 하는 거. 보이시죠? 어느 정도 팔꿈치가 중립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팔자를 그리듯이 다시 가져오고 팔자를 가져오시 가져오고 타이밍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점점으로 계산을 하면 계단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솔줄에서 할 때하고 느낌이 나죠? 이 각도가 내가 많이 들어갔을 때, 적게 들어갔을 때 여기서 아까처럼 4개를 다 사용하는데 다 균일하게 놔야 될 경우는 충분히 편안하게 속도대로만 가주면 되거든요. 점점 갔다가 근육을 확 풀리게 하지 않고 킵하면서 다시 가져온다, 이런 느낌으로 근육을 계속 킵해주는 그 유지, 나의 행위가 속도에 굉장히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이게끔 세팅해주는 거, 이게 필요하다면 내가 세 줄만 쓰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부드러운 움직임, 그 유선형 속에서 각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센스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근육이 가장 중요해요. 근육이 그 속도 안에서 빨리 하면 빨리 하는 대로, 또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하는 대로, 얼만큼 중립을 가지고 내가 근육을 확 쓰지 않고, 그러니까 스파이크를 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그 모양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죠? 이 두 개만 계속 쓴다든지 또는 왔다 갔다 한다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팔꿈치 위치가 어느 정도 이동하고 어떤 속도로 유지되고, 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유선형으로 움직여주고 계속 그 틀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굴림 형태의 팔 쓰임을 시스템을 공부하실 때는 잡음 공부를 하실 게 아니라 타이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곡을 제가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맨델스존에서 이 굴림형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아템포가 됐다가 막 루바토가 됐다가 느려졌다가 다시 막 달렸다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어떤 굴림 시스템을 해줄 것인지, 이게 너무 정말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그 다음에 4개로 바뀌네? 이 형태가 많이 바뀌죠. 3개에서 4개로만 바뀐 건 아니고 루바토 스타일에서 이렇게 어떤 나의 그 다음 시스템을 한 박자가 3개에서 4개짜리 쪼개므로 바뀐 것 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꼬집는 중심음, 그러니까 눌러주는 음이 앞에 거랑 연결돼가지고 심지어 8개의 슬러가 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그 기본음을 길게 눌러주면서 그거는 훨씬 더 강조하고 지나갈 수 있으면서도 다른 애들은 그 노래에 흩어지지 않게끔 진행을 굴림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았죠. 그쵸? 이런 또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또 여기서는 점점 이제 곡의 흐름에 따라서 빨라졌다 느렸다 커졌다 작았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 거 시동 걸기 전에 천천히 왔으니까 잡았다가 다음번에 튀겨지는 저절로 작지만 튀겨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앞머리를 또 찍고 갑니다. 뭔지 아시겠죠? 너무 많은 형태가 이제 다 나오고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 사용을 하게끔 근육이 다 연습시켜야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음이 강조음인지 알면 그거를 또 찍거나 눌러주고 갈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완전히 왼손 오른손의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이 잡는 것도 골든룰에 의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잡음 형성이 안 되어 있어야 되지만 얘가 지금은 엄청 거기에 핵심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고 근육 싸움이 안 돼 있으면 근육이 이제 어떻게 지탱하는지 유지하는지 또 어떻게 빨리 보내주는지 찍고 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 디테일이 안 돼 있으면 이제 도저히 마스터가 안 되겠죠, 곡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또 가면서 점점 뭐 크레센도 하는 부분에서는 원래는 튀겨지고 있었는데 점점 화를 점점 많이 쓴다든지 크레센도로 넘어갈 때 점점 화를 많이 써서 울림의 방대함을 더 늘려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개선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 안에 모든 이 굴림수들이 굴림 활의 시스템의 모든 변화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이저 1권에서 이런 스타일의 그 타이밍 재기 이런 것들을 많이 그 훈련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곡에서 다 실험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눌러주는 음에서는 또 특별히 많이 늘어지는 데서는 비브라토를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눌림이 좀 더 추가되고 거기가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그럼 맨델스존은 낭만시대 곡이기 때문에 비브라토 많이 들어가도 좋죠. 그렇죠? 풍성하고 또 느렸다 빨라졌다 또는 개수가 달라져 3개였다 4개였다 이렇게 될 때 얼마만큼의 타이밍대로 재서 내가 움직일 것이냐, 이 근육이 버텨줄 것이냐, 확 놓치지 않고 스파이크 치지 않고 가지고 또 스파이크를 쳐야 될 때가 있죠. 내가 약간 튀겨지면서 달리기 할 때, 그쵸? 오케스트라가 빰빠라라라라 할 때는 나는 내가 달려야 됩니다. 이렇게 막 달려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거기서는 내가 어떻게 찍고 그 탄력으로 이 튀김을 저절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기술,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세브지 활 테크닉 교본과 카이저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공부하셔야지만 이제 도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잘 시도를 해보시고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 저한테 댓글을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자세한 연습 방법을 제가 제안 드려볼게요. 일단은 카이저 1권을 하십시오. 이거는 잡음 문제만이 아니었다, 결이 다른 타이밍 싸움이었다,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연습곡과 맨델스존 음을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서 이런 테크닉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고 이 근육을 유지한다는 거, 킵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타이밍에 맞게 재서 계산해서 들어가고 내가 그만큼 이 시스템 전체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하실 때 꼭 잘 모르겠는 거 문의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한테 꼭 어떤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오픈 채팅이 열려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내주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손만 찍으셔도 괜찮으니까 저한테 가감 없이 전송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아있는 겨울을 따뜻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